배우님, 장윤 배우님, 박형수 배우님, 그리고 연출하신 정우성 감독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같이 인사드리고 앉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들과 감독님 착석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400석 가득 채워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정오회 공개 전에 관객분들과 배우님들, 감독님 만나는 자리인데 아마 배우님들과 감독님들 좀 설레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인사 말씀 청해 듣고 오늘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에 앉아 계신 진성규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몸값에서 노영수 역할을 맡은 진성규입니다. 이렇게 이 극장을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서 배우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영 역을 맡은 전중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률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극렬 역할을 맡은 장률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형수 배우님. 안녕하십니까. 희숙 역할을 맡은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화 연출하신 전우성 감독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값 연출한 전우성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막 시리즈 3부까지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끝나자마자 너무 스크린 속과 다른 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먼저 이 시리즈 여러분들 보신 분량만큼을 보고 왔는데 사실은 4, 5, 6부가 너무 궁금해요. 3부가 끝났을 때 그 뒤가 너무 궁금하게 하고 끝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도 그 뒤의 이야기들 지금 궁금해 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정오에 1부부터 3부까지가 티빙에서 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 주에 4부부터 6부가 공개된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주변에 입소문, 손소문 많이 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몸값의 단편 원작을 보신 관객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계시면 손 한번 살짝. 네, 꽤 많은 관객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아마 저도 원작을 굉장히 좋아했던 관객이고 이 작품이 시리즈로 좀 확장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확장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기대가 컸던 관객이었어요.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에서 최초로 공개가 됐고 부산에서 보신 관객분들도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서 오늘 보신 분들 굉장히 행운의 자리를 함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전우성 감독님께 6편의 에피소드로 단편을 확장시키면서 어떤 점을 가장 신경 많이 쓰시고 이야기 만드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시리즈 연출 처음 기획을 접했을 때는 저도 사실 되게 걱정이 좀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는데, 맨 처음에 제가 제일 했던 생각은 원작의 가장 큰 형식미였던 원테이크를 뒤에까지 어떤 재난 상황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까지 좀 쭉 끌고 가보고 싶었던 게 있었고요. 사실 제목이 되게 좀 중요하잖아요, 원작에서. 그런데 사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희석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어떤 제목이 여러 번 사람의 몸값이 되게 간편하게 매겨지고 뒤바뀌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보여주면서 어떤 의미들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극본을 썼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단편을 OTT 시리즈로 확장한 세계 최초의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기도 해요. 14분짜리 영화를 6부작 시리즈로 만드는 거는 정말 고난이도의 작업이었을 텐데 감독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여기 계신 배우님들이 큰 동력으로 작용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보니까 역시 명불허전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우측에 진성규 배우님 너무 가까이 계셔가지고 너무 떨리거든요. 네, 저는 실제로 처음 뵀는데 이렇게 예쁘게 생기실 줄 몰랐어가지고 너무 당황을 하고 있고요. 스크린 속과 또 너무 괴리가 더 큰 역할을 맡으셨었고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로도 또 너무 다르셔가지고 진성규 배우님이 진짜 모습이 무엇일까 도저히 지금 짐작이 가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이 진짜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지금의 모습만 담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이 원테이크로 촬영하다 보니까는 배우님들이 의상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모두 다 좀 젖은 상태로 되게 춥게 작업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진성규 배우님 특히 가장, 그쵸, 네, 노출이 많은 작품을 하셨고, 근데 이게 되게 끔찍한 이야기고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인데 보다 보면은 2회가 지나고 3회가 지나면서는 아이템을 하나씩 또 장착해 가시더라고요. 네, 장화도 신으시고 옷도 입으시고 이러면서 저게 뭔가 아이템 하나씩 얻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아무리 좀 이 작품이 악역들의 생존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진성규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유머러스함 같은 부분들이 좀 관객으로서 좀 갑갑하다, 이 밀실 안에 나도 같이 갇힌 것 같다, 이런 기분을 좀 덜어내주는 그런 효과를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필모그래피 중에서도 좀 색다른, 좀 도전이 될 만한 작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저를 보고 웃지 마세요. 네, 일단은 정말 진짜 그 나쁜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로 다 모였지만 어떻게든 조금 이 장편화가 시리즈화가 되면서 최대한 그 보시는 분들한테 좀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친해질 수 있는 캐릭터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독님하고 시나리오 보면서도 초반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원작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좀 라이트하고 좀 처음 그런 걸 진짜로 이게 잘 그렇게 안 해봤던 사람의 형태로 좀 가서 재난에 당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조금은 그래도 잘 보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미스트 뿌리는 장면은 대본에 있으셨던 건지 애드립이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그게 사실은 이게 원테이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10분, 뭐 길게는 15분, 7분, 짧게는 7분 원테이크로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해야 되니까. 나의 그 일이 무언가를 찾는다 이렇게 하다가 한 테이크 두 테이크 하다가 거울을 봤는데 상한 얼굴이 그때 보였고, 그래서 찾았는데 무기가 아닌 리스트를 먼저 발견했고 했는데 감독님한테 이게 좀 너무 많이 갔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감독님도 이거 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한 번 더 찍죠.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걸로 또 한 테이크를 찍었는데 한 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관객분들이 그 부분을 또 잘 웃어 넘기시고 또 좋아하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장면이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종서 배우님이야말로 모든 작품에서 도대체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가장 감이 안 잡히는 배우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작의 있는 역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작과 비슷하지만 또 완전 다른 주영이라는 캐릭터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4부부터 6부까지 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제가 다 보진 못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전종서 배우님의 이목구비가 늘 너무 놀랍거든요. 어떤 말이 나올지 도무지 짐작이 안 가고, 누구를 쳐다볼지도 모르겠고, 어떤 각도로 고개가 돌아갈지도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 이 작품 속에서 전종서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오래 연극을 하셨던 배우님들과 좀 다르게 연극 연기를 많이 안 해보시는데 불구하고 원테이크에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동선들을 어떻게 또 합을 맞추시면서 하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원래 스타일이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 막 준비를 많이 하고 대사를 100% 암기하고 이렇게 된 상태로 촬영장에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좀 상상을 많이 하고 또 뭔가 직감을 믿고 즉흥적 현장에서의 뭔가 분위기를 타고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쪽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래도 원테이크 형식이고 이렇게 반연극적인 요소를 많이 지닌 작품이다 보니까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카메라 동선도 외워야 되고 대사도 잘못하면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시스템에 적응을 하게 되고 또 긴 15분, 20분짜리 테이크 안에서도 뭔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마치 동선이 안무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몸을 쓰셔가지고 네. 또 다른 작품에서 몸 많이 쓰는 그런 연기도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4부부터 6부까지 못 보셨잖아요, 관객분들이. 전종서 배우님 혹시 4부부터 6부까지 어떤 부분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 얘기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웃으시는 4부에서 6부는 이제 사실 저희가 다 빌런이잖아요. 그게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좀 더 거칠어지고 뭔가 답답했던 이런 밀실에서의 뭔가 빠져나갈 듯한 또 근데 그게 또 안 빠져나가지고 갑자기 뭐 일촉즉발한 상황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이제 극대화가 되면서 뭔가 바늘구멍을 향해 가거든요. 서로 버리고 싶지만 버리지 못하면서 그게 좀 더 이제 격해져 가는 좀 더 다이나믹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부부터 3부는 뭔가 오프닝적인 느낌이 강했다면 나머지 후반부는 한 20배는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간 위로 올라가면서 작품이 끝나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상승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였고 원테이크에서 전체 옥상에서 보는 어떤 인간들의 풍경을 장관처럼 보여주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 굉장히 여운이 긴 작품이었었는데 이번에 시리즈물로 재탄생한 몸값은 하강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낙하하는 부분들에서 재난 스릴로 변하기도 했다가 갑자기 심리 게임으로 변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률 배우님이 갑자기 상승에 정말 피트니스 하는 것처럼 딱 올라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이상한 쾌감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겠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장률 배우님이 저렇게 몸을 잘 쓰시는 분이었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저는 좀 천천히 봤었어요. 와이어인가 설마?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탁 개구리처럼 뛰어오르는 순간이 있었는데 장률 배우님이 뭐 전작인 마이네임에서도 몸을 많이 쓰셨지만 이번 작품은 좀 더 생존형 액션을 선보이셔야 됐어가지고 고민이 또 많으시고 준비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작품 준비하고 임하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워낙에 액션이 많았는데 진성규 선배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잘 따라서 액션을 연습했고요. 정말 많은 연습량을 통해서 액션을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상황들에 계속 새로운 상황들이 놓이게 되는데 몸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예를 들면 밧줄을 내릴 때 어디에 묶어서 지탱해서 형수를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무술 감독님과 상의를 하고 이 몸에 묶는 게 좋겠다 이런 어떤 아이디에이션을 같이 나누면서 작업해 나갔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작업했습니다. 운동을 양을 많이 늘려서 하셨나요? 횟수를 또 많이 늘려서 준비를 하셨나요? 운동을 딱히 많이 하진 않았고요. 그냥 현장에서 계속 운동성을 가져야 돼서 현장에서 연기하면서 계속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이 있으시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우리 박경수 배우님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 저희가 봤었던 유일한 또 배우님이세요. 이 자리에는 이주영 배우님 오시진 않았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빨간 양말의 사실 원조시잖아요. 뭐 진석 배우님 잘 이어받으셔가지고 빨간 양말의 어떤 계보를 완성을 하셨는데 새로운 빌런을 이번에 또 맡으셨어요. 원작에는 없었던. 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원작의 단편을 나왔었는데 이게 무슨 시리즈로 만들어지는 것도 솔직히
그동안은 못 봤던 일이고 거기서 또 제가 했던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선은 그 전우성 감독이 이걸 만든다고 했을 때 진성규 형님이랑 전종서 배우가 됐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나 제가 또 좋아하는 배우들이어서 이번에 좀 재밌게 감상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혹시 다른 역할로 할 수 있냐고 해서 그래갖고 저는 뭐 부성 감독님과는 항상 워낙에 친하게 지내고 있는 상태여서 어떤 역할이든지 하겠다 했는데 또 다른 이런 악한 역할을 이렇게 주셔서 저는 좀 그 전작의 몸값의 캐릭터와는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르게 보일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좀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형수 배우님도 어떻게 저렇게 선한 눈빛과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자꾸 그렇게 악역만 하시게 되는지 너무 속상하다는 생각이 말씀하시는데 또 드네요. 제 역할의 90%가 악역입니다. 네, 눈물이 좀 맺히시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여기 계신 이 네 분들 다 빌런으로 등장하셨으니까는 정말 약간 천사 같은 역할로 감독이 한 번 더 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감독님한테 한 가지 여쭤본 후에 관객분들이랑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질문 주신 분들께 사인 포스터를 또 준비했다고 해요. 시간이 닿는 한 질문을 좀 받아보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작품은 DP와 지옥을 제작한 클라이맥스가 단편을 시리즈화를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시도를 한 작품이에요. 원작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렬한 흡입력과 힘이 사실은 장르물로 바뀌면서 여기 계신 네 분의 연기도 마찬가지고 함께 출연하셨던 배우분들의 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텐데 거기에 더해지는 게 입이 떡 벌어지는 영화 미술이었어요. 세트라든지 소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끌고 내려갈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끌고 올라올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환경을 만들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그 이제 세 분이 이거 약간 인디아나 존스 같기도 하고 갑자기 뭔가 모험담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잘 무너진 그런 구조들이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감독님 그 부분에도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은데 영화 미술이랑 세트 같은 부분들에 대한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모텔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에서부터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 모텔에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기 밑에 층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상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구조들이 좀 떠올랐던 것 같은데요. 지진이 나면서 어쨌든 지진이 나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좀 정해져 있던 설정이긴 해요. 이제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인물들한테 어떤 천벌 같은 느낌으로 지진을 내면서 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만들어보자에 대한 게 있었어가지고 지진 나면서 어떤 구멍이 생기잖아요. 구멍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비현실적이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하강과 상승의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데 좀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이제 지하로 떨어져서 다시 올라갔다가 또 의도치 않게 또 다시 내려가는 상황들도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상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층수들이 구성이 됐었던 것 같고 이를테면 2층 같은 경우는 보시면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설정상으로는 이제 그 콜센터에 갇혀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내던 어떤 숙소 같은 곳이었고 여기에도 온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계단을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했었겠죠. 그런 공간들이 숨어있는 모텔이라면 되게 이상해 보이고 재밌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시체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4부에서 6부까지도 또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던 장면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객석에 계신 분들 손을 번쩍 먼저 가운데 분이 들어주셨는데 망원경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네, 망원경이 아닌가요? 네. 네, 잘 봤습니다. 사실 이게 최근 트렌드가 좀 영상이 짧게 편집된 영화들로 좀 관객들이 좀 쇼 컨텐츠들을 많이 즐기다 보니까 사실 이 긴 영상을 롱테이크로 즐기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보면 저희가 집중을 할 수 있지만 OTT나 조그만 화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약간 긴 영상은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신 점이 있다면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제가 답변하면 되는 거죠. 사실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대사가 많아요. 이를테면 조금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과연 영문 자막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정도의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제작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좀 우려가 많았었고 한데 이제 어쨌든 연기적으로 많이 커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캐스팅에 되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캐스팅이 잘 돼서 저는 너무 다행이었고요. 그런 어떤 사실 어떤 중간에 만담인 듯 아닌 듯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자칫하면 만담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연기를 해주신 분, 저희 배우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린 부분이 있고 사실 뭐 연기와 대사로 사실 그런 점들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카메라가 사실 제 자의적으로 유영하지 않도록 제가 좀 세팅을 계속 하면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인물들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계속 얼굴들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출적으로 좀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컴컴한 상황, 극장 상황에서 영화를 보셨잖아요. 시리즈를 관람하셨는데 저는 집에서 봤는데 진짜 어떤 빛도 안 들어오게 암막 커튼 다 치고 굴처럼 해놓고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밝을 때 보지 마시고 진짜 캄캄하게 해놓고서 그 앞에 막 과자 같은 것도 안 보일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이 밀실 심리극이 좀 더 와닿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진성규 오빠 잘생겼어요 하트, 박형수님 실물이 더 멋져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렇게 해주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태어나서 GV 시사회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뜻깊은데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개봉 전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각 화를 원테이크로 찍으셨다고 저는 오늘 와서 알았거든요. 각 배우 네 분께서 혹시 찍으실 때 가장 힘들었거나 재밌었던 화는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화가 딱 나뉘어 있지 않더라도 뭐 저희가 봤던 1화부터 3화 안에 생각하시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없다면 뭐 몇 화가 나눠 있는지 모르지만 4회부터 6화까지 어느 화를 눈여겨봤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분께 다 여쭤보시는 건가요? 시간이 된다면 다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 그럼 진성규 배우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도 이런 질문들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들 요 근래 많이 봤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길게 찍다 보니 한 번 테이크가 보통 10분, 15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전체가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뭐 공들여서 모든 테이크가 다 공들여서 찍었기 때문에 이게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근데 뭐 진짜 꼽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좀 전에 야이 미친 띠띠야 마지막 한 다음에 그 뒤에 저희 패닝룸에서 했던 그 대사의 부분이 저한테는 좀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그 얘기예요. 왜냐면 한 번에 오케이가 됐거든요. 그 길었던 그 시가 한 번에 오케이가 됐는데 저는 그걸 좀 기대하고 있긴 해요. 보고 싶다. 어떻게 나왔는지. 전종서 배우님 어떠세요?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1화에서 모텔 방에서 선배님 처음 만나고 그때 이제 7만 원에 이제 하겠다고 하고 선배님이 신나서 이제 춤 막 추고 화장실에 샤워하러 들어가기 전에 춤은 원래 대본에는 없었어요. 근데 매 테이크 다른 춤을 추셔가지고 그때 이제 막 숨 넘어가게 웃었던 것 같고 그게 실제로 쓰인 테이크 같아요. 제가 막 실수했거든요. 너무 웃겨서 되게 웃긴 춤도 많은데 재밌더라고요. 그게 기억에 제일 남아요. 네, 그거 티빙에서 풀어주시지 않을까요? 언젠가?
다른 버전들도 좀 보고 싶긴 한데 장미 배우님 대답 듣기 전에 진성규 배우님께 어떻게 그거 연습하시고 몇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사실은 저희가 무언가를 설정하고 들어갔던 건 뭐 대사 아니면 그 카메라가 움직이는데 이제 동선을 잘 맞춘 것만 했지 그 다음부터는 한 10분 시작하고 10분 15분 지나면서 그냥 서로가 서로의 호흡을 보고 생기는 미묘한 것들을 계속 좀 잘 해나가면서 좀 살렸고 그리고 그때 정말 실수하듯이 계속 웃으니까 나도 그거 보고 춤을 더 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웃으니까 좋잖아. 이게 뭔가 이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성됐었던 순간을 서로가 잘 즐겼던 것 같아요. 그 씬뿐만 아니라 그 뒤에 씬도 앞으로의 뒷씬들도 아마 그 첫 테이크, 그 첫 장면에서 모든 게 탁 링크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자유로움이 생겼던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약간 아이솔레이션까지 가능하실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프리스타일 댄스였다면 다음 작품에도 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장미 배우님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저는 지금 떠오르는 장면은 일부의 경매장 장면인데요. 처음으로 많은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씬이었거든요. 예, 씬 길이도 한 15분가량 됐던 것 같고, 이 긴 씬을 한 호흡에 모두가 같이 집중해서 해낼 수 있을까, 정말 걱정도 많이 됐고, 부담도 많이 됐는데, 어떤 순간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집중하는 순간에 더 큰 집중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테이크가 끝나고 다 같이 모니터를 하는데 서로 격려하고 박수치고, 이런 경험을 또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박경수 배우님은 어떤 장면? 저는 제가 일부 그 경매씬의 그 뒷부분에 그 지진의 감지를 느끼고 들어와서 이제 중국말을 해야 되는 그 씬이 있었는데 그게 처음부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한 15분에서 20분이 지난 상태로 제가 이제 투입이 돼서 원테이크로 찍고 있는 와중에 들어와서 중국말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NG가 나면 너무나 불편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혹시 그냥 중국말 안 하고 한국말로 하면 안 되냐는데 이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럼 혹시라도 까먹으면 입만 뻥끗거려도 되냐 나중에 후시로 이렇게 좀 하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감독님 뭐 편한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만약 중국말을 까먹으면 그냥 다른 한국말을 하려고 그것까지 연습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연습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렇게 그래도 큰 NG 없이 잘 마무리된 거에 좀 만족감을 느낍니다. 예. 배우님 말씀들 듣다 보니까 더 고난이도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이 만약에 한 부분만 엉클어져도 민폐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좋았던 감정선이 무너지는 걸 수도 있어서 저희가 보는 것 이상으로 되게 많은 긴장과 텐션이 오갔던 현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다들 지금 이 자리에서 화기애애하게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는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팀워크는 되게 좋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이 작품 보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셨나요? 어려운 순간이요? 어려운 순간은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이제 프로덕션상에 약간 좀 조그만 문제들이 있었을 때 저는 좀 약간 스트레스가 좀 쌓이긴 했는데 저는 그냥 항상 이제 현장에 가서 배우들 연기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이걸 처음 보는구나라는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크게 어려웠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고 사실은 근데 사실 이제 배우분들이 힘드셨죠 사실 많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이 힘들어하실 때 감독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을 드렸던 거 있나요? 뭐 달콤한 것들을 제공해 드린다든가 못 들었어요. 뭐 단 것들을 좀 드린다든가
너무 당 떨어지는 현장이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것들은 또 제작팀에서 되게 잘 준비를 해주셨고, 저는 옆에 가서 정말 괜찮으시냐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힘내봅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나눴죠. 네, 지금 무대랑 객석 사이가 조금 거리가 있어서 감독님 옷에 써 있는 게 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 살짝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이게 지금 적혀있는 게 신체 담보라고 적힌 있잖아요. 네. 저걸 직접 만드셨어요. 저희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 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관객분들 만날 때 저걸 입고 오셔가지고 직접 만드셨다고 한 땀 한 땀 다 만드셨어요. 제가 자수를 놓은 건 아니고요. 맡겨서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영화 현장에서는 정말 약간 멋지게 입고 다니실 수 있지만 중화권에는 안 입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위험한 옷인 것 같아요, 감독님.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중화권에는 뭐 혹시 영어라든지 뭐 약간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이야기도 좀 앞쪽에 저 요새 핸드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런 분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티빙 오리지널 최고. 아, 네. 네, 티빙 관계자분이신가요? 네, 두 번째 줄에. 감사합니다. 우선 진짜로 재밌게 잘 봤고 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게 리메이크 돼서 나온 영화다 보니까 혹시 제목을 바꾸거나 아니면 좀 부제를 좀 구현해 보실 생각도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제목 같은 경우는 이제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요. 사실 뭐 어떤 여러 가지 제목들이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기존 제목이 제일 잘 붙는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사실 저도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작에서 되게 큰 의미를 지녔던 어떤 몸값이라는 그런 제목을 시나리오 안에도 좀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값으로 결정이 됐고요. 부제 같은 경우도 되게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안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화마다 뭐 각자 이제 몸값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를테면 뭐 100만 원에서 7만 원이라든지 뭐 그런 숫자들로 부제를 하는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봤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회의 중에서 이제 좀 떨어져 나갔고 각 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재밌는 제목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 부제가 정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요거 몸값 캘리그라피를 전에 썼었는데 그런 스타일로 부제를 계속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작업들은 제가 좀 했습니다. 네, 보시고 나면 몸값 이외에는 사실 다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부제가 붙었더라도 제목이 워낙 강렬하고 아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제목이어서 제목은 지금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플랜카드들 좀 많아가지고 잠깐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장률 내가 날 낳을걸. 네, 내가 낳을걸. 근데 점점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장률 점점점 내가 낳을걸 점점점 있고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진성규도 있고요. 장률 멋지다도 있고요. 여기 진짜 느리게 지나가네요. 장률 오늘 완전 딸기공주. 네. 장률이 오늘 딸기공주라고 네,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님들 뵙기 위해서 이 자리 와주셨는데 저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되게 큰 행운이잖아요. 금요일에 공개되기 전까지 그냥 보시고 집에 가서 같이 온 사람이랑 재밌었다고 하지 마시고 SNS 같은 데도 올려주시면 아마 찾아서들 보시고 되게 기뻐하실 것 같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던 작품이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미처 못 들려주셨던 후기들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볼게요. 제일 앞줄 작품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쪽에. 네. 저는 대사 중에서 진성규 배우님이 그 콩팥이 포스트잇이라고 한 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 배우님들이 전정훈 배우님이랑 진성규 배우님이 생각하는 명대사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명대사. 명대사. 잠깐만 생각 좀 하겠습니다. 혹시 전종서 배우님 생각나셨어요? 명대사? 여러분 여기 경매장이 아닙니다. 명대사에 좀
또 있고 그래서 그쵸? 원체 욕을 많이 해가지고 전종서 배우님 생각나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 이 4, 5, 6부에서 나오는 대사인데 나중에 우리 같은 놈들은 여기서 주구나 저기서 주구나 다 똑같아라는 말을 해요. 좀 약간 좀 의미심장하지 않은데 저 나름대로 속에서는 그게 의미심장했던 말이었었어요. 네, 전종서 배우님 생각나셨어요? 그러면 혹시 장률 배우님이나 박형수 배우님, 전우성 감독님 혹시 이거 명대사라고 지금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면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 인생이 서비스직이니까요. 저 아저씨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 대사를 명대사라고 생각을 해요. 박형수 배우님. 지금 진짜 너무 갑자기 저는 대답 안 할 줄 알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일타쌍피라고 저기 현장에서 생각한 애드립이어서 그게 생각이 납니다. 예. 네. 혹시 꼭 명대사는 아니더라도 장률 배우님도 기억에 남는 대사 그런 거 있다면 책임진다고 말해요. 네. 계속 집요한 국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사인 것 같아서. 너 친구 없지?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는 되게 이 작품 멜로물 같네요. 혹시 전종서 배우님 지금 기억에 남는 거 생각나셨어요? 저는 내가 너 ABM일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한 거 그건 것 같아요. 원작 때도 그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1화를 보면 약간 전종서 배우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말을 나라도 믿을 것 같은 순간들이 생겨요. 근데 전작들에서 이렇게 되게 많은 배우들이랑 함께 호흡 맞추신 적은 없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과 한 씬에서 연기하시면서 어떤 좀 마음이셨는지도 궁금해졌어요. 설득을 다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날 믿게 만드는. 저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래 보이긴 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리게 알쏭달쏭 했으면 좋겠다 했던 게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주영이는 유일하게 여기에 오래 있었고 여기를 좀 이 밀실에 여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 만큼 뭔가 관객분들이 봤을 때 제 따라가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속이기도 하고 근데 아니지 또 하고 이렇게 끝까지 알게 모르게 하고 싶었던 그런 궁금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네. 말씀드리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이 이상한 놀이공원에서 10년 이상 일한 되게 짬밥이 엄청 되는 시니컬한 스텝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독특하고 흥미로운 안내자 역할 잘해주셨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근데 또 다른 관객분 조금 저희가 뒤쪽에도 한번 뭐 흔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거 뭐예요? 아 민지 연주를 왜? 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네,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작품을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되게 좀 무거운 주제를 되게 재밌게 스릴 있게 잘 풀어 나가셨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이제 촬영한 이후에 변화된 생각들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값이라는 단어를 듣고 처음에는 조금 약간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생명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모두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촬영하면서 처음과 그 다음에 촬영한 이후의 생각들의 변화가 궁금합니다. 배우님들께 여쭤보시는 건가요? 시간이 된다면 다. 근데 저희가 시간이 많진 않아서 혹시 가장 대답을 듣고 싶은 분 한 분을. 진성규 배우님. 네. 진성규 배우님. 질문이 뭐였죠? 이 작품 함께 하게 되신 이유랑 하고 나서 달라진 것. 함께 하게 된 이유는 아마 이 배우들이 다 똑같았을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일단은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 원테이크 방식을 사실은
언제 한번 배우로서 전체 영화의 흐름, 드라마를 원테이크로 찍어볼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연극이 베이스였던 배우라 어떻게 보면 참 영화도 연극처럼 해서 만들 수 있겠구나,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몸값을 하면서 바뀐 점? 생각? 달라진 생각, 작품 하고 나서. 나쁜 짓을 하지 말자. 정말 나쁜 짓을 하면 대가가 다 따른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자.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위험에 처했을 때는 잘 아는 사람 따라가면 살 수 있다. 뭐 하여튼 뭐 단순하게 그런 건데 진짜 섣불리 그냥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갖지 않는 게 참 저런 사고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긴 해요. 네. 네. 육성이 터져 나오셨는데 괜찮으세요? 네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시네요, 관객분들이. 저는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다름이 아니라 저기 배우분들 중에 진성규 배우님하고 그 다음에 전종서 배우님이 이제 빨간 팬티랑 빨간 바지 그리고 오늘은 또 빨간 옷까지 입고 오셨는데 그게 의도되어 있는 건지 뭐 빨간 팬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도가 있었고요. 사실 원작에서도 빨간 팬티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었고, 빨간 바지 같은 경우는 추리닝을 입는 게 사실은 조금 이제 초반 시나리오랑 좀 달라진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색상을 골라야 되는데 어떤 색을 고를까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초록색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워낙 유명한 작품이랑 또 겹치기도 하고, 노란색들도 사실 많이 좀 쓰여진 어떤 색상이었고, 뭐 보라색도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묻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게 강렬한 빨간색을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빨간색을 이렇게 막 아주 선호하는 편은 아니고요. 요거는 당연히 이제 빨간 글씨로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신체담보는?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덧붙여서 우리 딸기공주님 오늘 왜 빨간색 의상 선택하셨는지. 저는 감사합니다. 저 오늘 CGV 온다고 해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빨간색 입었습니다. 네. 네, 지금 장렬 배우님 상의도 빨간색이지만 여러분들 앉아 계신 객석 의자도 빨간색이고요. 티링도 공교롭게도 빨간색이에요. 네, 빨간색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은 이 작품에서 빨간색이라는 게 없으면 채도가 너무 낮아진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생명력을 좀 보여주는 색깔이기도 하고, 이 악역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노, 그게 생명력 연결되는 부분들, 그런 걸 되게 잘 보여주는 색상이어서, 아까 전종서 배우님 따라가면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잖아요. 바닥에 엎어져 있어서 그 빨간 바지 보면 좀 삶의 의욕이 솟는 그런 바지였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네요. 네, 또 다른 관객분, 네, 제일 앞열 한번 드릴게요. 저희 이제 지금 관객분의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케치북에 쓰신 건 잘 안 보여요, 관객분. 네. 네, 너무 안 보여. 네. 전종서 그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앞쪽으로. 너무 흥미롭게 봐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보면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궁금증이 유발하게끔 이제 흥미롭게 진행되는데, 인물을 구성하면서 이제 그걸 특징을 어떻게 살리려고 하셨는지 좀 고민한 점이나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시는데. 네, 그 형수와 주영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작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인데, 이 사람들의 전사를 어쨌든 저는 생각을 해야지 뒤에 얘기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은, 어쨌든 주영 같은 경우는 여기를 출퇴근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추후에 가면 이제 전사들도 좀 나오는데, 그런 전사들이 쌓여가면서 캐릭터들이 적절하게 구축이 됐던 것 같고요. 형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저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해나가면서
약간 계속 좀 모호한 느낌을 좀 주고 싶었었던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과연 뭔지.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객들이 좀 되게 제일 많이 붙어서 가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따라갈 수 있을 어떤 힘들, 어떤 좀 그래도 이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재밌어 보이고 좀 그래도 좀 곁에 있어서 불쾌하지 않은 느낌들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진성규 배우님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어떻게 톤을 잡아갈까 뭐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극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좀 새로 생긴 캐릭터인데 콩팥남이 원래는 이제 제일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었어요. 근데 좀 더 초기 시나리오에서는 좀 더 귀신 같은 느낌? 근데 콩팥내나에 좀 더 가까운 순수한 빌런이었는데 이제 추후에 시나리오를 좀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어떤 캐릭터들이 좀 더 좀 안쓰러워 보이는 부분도 좀 더 생겼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장유리 배우님께서 되게 잘 살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희숙 역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박형수 배우님이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사장님 얘기도 나오고 이제 희숙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제일 이 건물에서 가장 최종 악당이 될까요? 어쨌든 뭐 그런 캐릭터들 어쨌든 이 원작에서 이제 당하는 사람이 또 이제 반대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주무르는 사람이 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사실은 뭐 박형수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 스타일을 되게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약간 본인과 닮은 그러니까 성격이 닮았다는 게 아니고요. 말투나 약간 어떤 톤 같은 것들은 형수 배우님을 생각하면서 좀 써나갔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대답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또 시간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 그 전종석 그저비님 어떤 거 말씀하시는? 아, 우위 있고 그 장면만 마지막으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죠? 그 우위. 아, 가시죠.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아, 그건 도끼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옆으로. 도끼로 칠까봐 제가 옆으로 살짝 빠져나갔는데, 뭐. 네. 되게 섹시했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진성규 배우님 몸에 약간 그 춤과 리듬의 기운이 계속 있어서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새털처럼 가벼운 진성규 배우님. 네. 다음 작품에서 또 화끈하게 춤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인 10월 28일 정오 낮에요. 낮에 공개가 되니까요. 식사하시고 3부까지 쭉 보시고 그 다음 주에 4, 5, 6부 함께 봐주시면 될 텐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3부까지 보셨으니까 영화관에서 못 봤던 장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집에서 보시면서 그런 장면들 또 오늘 이야기 중에 나왔던 장면들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여러모로 굉장히 특별한 시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 단편 영화에서 출발한 이야기를 OTT 플랫폼의 시리즈로 확장시키는 정말 전대미문의 시도를 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 새로움에 여러분들 더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단편 영화라는 플랫폼에서 출발해서 시리즈까지 확장이 되었지만 이 배우님들이 연기를 보다 보니까 이 캐스트 그대로 연극 무대에서 또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연극 무대에서 이 분들의 호흡을 또 한번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IP로 몸값이라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뻗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티빙을 통해서 공개되니까는 국내 시청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분들도 되게 좋은 반응을 불러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끝인사 들으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우성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해주실까요?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언뜻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4, 5, 6부가 훨씬 더 재밌거든요. 1, 2, 3부 이미 보셨으나 그래도 또 공개되면 한 번 더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4, 5, 6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단편에도 참여를 했었고 이렇게 티빙 6부작에도 또 다른 역할로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웠던 작품이었고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좀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울 용산 CGV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10월 28일 날 티빙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극장에서 이렇게 관객분들과 대화를 하니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 몸값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내심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4월 6부도 기대 많이 하셔도 실망하실 일 전혀 없고요. 10월 28일에 티빙을 통해서 한 번 더 봐주세요. 그러면 티빙에서 만나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진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함께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보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저희가 지금 느껴지거든요.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또 많은 분들한테 좀 많이 얘기도 해주시고 소문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4, 5, 6부도 물론 재밌으니까 4, 5, 6부도 한 번 더 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배우님들 말씀처럼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가시는 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